최근에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미국의 희한한 관세 정책의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해외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관세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까? 같이 봅시다.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모든 자동차에 다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세의 정책 목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죠. 관세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세금이 엄청 많이 모일 거라고 자랑도 하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과 물건 가격에 대해서 봅시다. 그동안 세계가 누렸던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저가 제품으로부터 온 겁니다. 중국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지만 사실상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죠.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엄청 싸게 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싸게 만든 제품으로 전 세계는 물가 상승이 그동안 억제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및 생산성, 이 증가로 제조 비용이 절감했고요. 저가 상품의 글로벌 수출 증가로 수입국 소비자 물가 하락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어요. 중국을 미화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은 실제 인플레이션이고요. 빨간색은 중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중국의 역할이 상당했다. 즉, 싼 수입품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외국산 자동차에 미국에서 25% 비싸게 세금을 매긴다. 이 말만 봐도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게 보이죠? 단순히 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공식 발표. 자, 여기서 외국산 자동차란 어떤 걸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포드하고 GM, 이 외국산 자동차에 사실상 포함됩니다. 포드하고 GM 생산 공장이 멕시코나 캐나다 이외에 세계에 다 있죠. 이렇게 미국 공장을 안 두는 이유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공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CNN 뉴스를 통해서 이 관세 정책의 영향을 알아봅시다. CNN은 말합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의 꿈은 각 제조사의 공장 이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말하길 그건 헛된 꿈이라고 하네요. 결국 자동차 가격이 올 거다. 왜냐하면 미국 생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별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관세 정책의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기사에선 말합니다. 모든 차값이 5천에서 15,000달러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동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무관세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깰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공장이 있어도 그 부품을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100% 미국 차는 없다. 이렇게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해외 내수 비율을 보시면요. 포드, GM조차도 해외에서 부품을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거다. 즉, 관세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물가도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그 결과는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인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서둘러 구매하려고 합니다. 관세 정책이 얼마 안 남았죠. 이거 되고 나서 1, 2주 이후로 바로 차값이 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의도는 뭘까요? 방황에 내가 드라이브하면 모두 다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죠. 자기 뜻대로 해준 기업이 처음으로 생기자 트럼프는 백악관까지 초대해서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위상이 살았다. 자기 하고 있는 대로 따라오는 추세가 생길 거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및 해외 국가들이 트럼프의 뜻대로 따라줄까요? 캐나다도 보복관세 매기겠다고 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 직격탄,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의약품 등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매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실제 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 싸게 사던 물품들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안짱 있죠. 그거 원래 중국에 수입했는데 거의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안짱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아무리 트럼프가 무대포라 하지만 다음 선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관세 보복 없어도
미국의 GDP는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세 25%의 실질 GDP 수준 효과 보시면요. 보복 하든 말든 효과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특히 25년, 26년 이때 가파르게 GDP 마이너스 효과 납니다.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요. 일자리도 소멸된다. GDP도 하락되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이걸 협박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부작용이 더 커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관세로 2차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 관세가 유지된다면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겠죠. 그 우려로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오를라 하다가 떨어졌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반등하려 하다가 새로운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니까 거기 속해 있는 전기차 판매도 영향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각종 악화된 지표, 여론 악화로 이 상황은 오래가기 매우 힘들 겁니다. 자,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내일 날씨는 못 맞추지만 다음 계절은 100%죠. 즉 내일 이 관세 정책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복되는 양상으로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을 걱정할 이유는 크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시장 지위 그게 변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과 함께 가는 전기차 수요 상승 이것도 변한 게 없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관세 정책은 단기 이슈로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트럼프는 여기저기 치이다 보면 정신 잘 차릴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현실에 미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기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차전지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상승 방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지는 방향이 될 것인가 시장 지위가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멀리 보게 된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도 어떻게 바뀌나 해외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